그래서 결론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택배가 창고에 도착하고 다음날까지는 거의 대부분을 다 입고 잡아요. 경향성을 봐주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평균값, 중앙값 둘 다 줄어들고 있죠. 이게 한 자릿수로 들어왔는데 한 자릿수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주변에 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예요. 결국 배대지가 다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살짝살짝의 그 변주가 있을 뿐이지 돈가스가 아무리 맛있어봤자 돈가스라는 맛의 틀 자체는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실제로 오랫동안 셀링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배송대행지는 대체로 비슷하다고. 그래서 여러 곳을 사용하는 게 낫다고. 실제로 저도 그거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 만남을 했었는데 거기 오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실제로 만나면은 여러 군데를 본인의 취향에 맞게 좀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쪽에서는 배송대행지는 분명히 다르다고들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배대지는 다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배대지를 사용하기 전에 필연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죠. 배대지 추천이라는 검색어를 검색하고 이제 거기서 스크롤 내리면서 괜찮은 배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점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업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입구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배대지가 커지게 되면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처리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도는 느려지는 거죠. 이게 컴퓨터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건데 업무 처리 양이 늘어날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이제 골라 쓰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 느려지면 저기를 쓰고 저기가 느려지면 여기를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라는 거죠. 실제로 그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감이 이제 몰리게 되면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거는 감안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음 패턴을 따라가게 되는데 배대지를 첫 번째로 쓰고 배대지가 느려지는 걸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도 느려져요. 왜냐면 다른 분들도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면 배대지는 결국 다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개팅 많이 하신 분들이 접할 수 있는 멘트가 있죠. 남자들 다 비슷하다고. 그런 멘트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업체를 쓰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관리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중국에서 사입할 때가 큰 문제가 되는데 수입하는 물건들은 사업자 통관 한 번당 한 번 고정 비용을 25,000원은 적어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정 비용 자체가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드래곤볼처럼 여러 군데에다 물건을 뿌려놓게 되면은 그 건건마다 고정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상당히 많아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 물건 A, B, C, D가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 집중력이 분산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신다면은 이 방법이 어느 정도는 타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 비용을 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송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어느 정도는 통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중국 사입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그렇게까지 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고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숫자로서 관리하는 곳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배대지를 추천받을 때 본인이 기대하는 욕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떤 곳은 CS가 빠르다던가 비용이 저렴하다던가 아니면 속도가 빠르다던가 혹은 어떤 처리를 도와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본인이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를 숫자로서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베스트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대지를 추천받을 때 기대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속도예요. 대체로 속도가 느림으로 인해서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속도라는 거를 뜯어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CS의 처리, 두 번째는 입출구 속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CS 처리 속도가 빠른 곳을 고르시길 원하는 분들은 다음의 조건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CS 센터가 한국에 있으면 됩니다. 중국보다는 한국이 인터넷도 빠를 뿐더러 소통도 훨씬 쉽죠.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으로 종사하는 곳을 선택하시면 훨씬 좋으세요.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은 업무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CS를 아르바이트로 돌리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조선족 분들도 한국말을 하시기 때문에 조선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CS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생기는 것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국어를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주느냐가 중국 사입에 적합한 배대지를 고르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CS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은 나랑 상담을 했던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A한테 제가 이거 OPP 포장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며칠 뒤에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은 이 이야기를 B한테 또 해야 돼요. 또 똑같이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채팅 시간만으로도 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최악은 만약에 B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힘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고 있는 업종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면 배대지는 사실상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해외 구매 대행은 어차피 단발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나가기만 하면 끝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다만 사입이라면 동일한 제품이 여러 번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던 사람은 그 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맡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CS에서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주는지 그거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출구 속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중국 사이버 아까 하나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고정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주된 해결책은 단 하나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업체가 커져도 속도가 빠르게 유지되는 배대지를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놓은 해답은 속도를 숫자로서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돼요. 출고 속도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출고는 결제하면 그 다음날 출고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 다 비슷해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100m 달리기 몇 초다? 나 10km 기록 몇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숫자로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서 얼마나 빠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속도가 빠른 배대지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인력 고용해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이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현장 직원 많이 뽑고 직원들 채찍질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장을 관리한다는 건 그렇게까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체로는 다 사무직이잖아요. 사무직이라 직접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게 되면은 현장직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직급 높은 사람이 그냥 부임을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걸 해결하겠다는 그 문제 해결이 복잡해요. 만약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한다면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오기만 해라 라고 한다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30대 넘어가면 자기 생각이 다들 있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담당자들을 설득하고 마음으로 따라오게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대지 중에서도 그거를 숫자로 관리하는 업체를 찾는다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광고하는 거에서도 그런 건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런 것들을 해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수치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는 쉬운 일이어도 감정적으로 그거를 목표로서 인식을 하게 한다는 건 또 다른 영역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빠른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해주는 서비스를 줄이면 돼요. 사진 촬영 같은 기본 검수가 아예 없거나, 쉽게 얘기하면 사진 안 찍으면 정말 쉽거든요. 빠르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충 했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에서 속도가 빠르게 하는 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빨리 한다는 건 퀄리티를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로 이런 포인트를 고려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가 썼을 때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평균값이랑 중앙값이라는 개념이 있죠. 평균값은 그 말 그대로 전체를 다 더해서 그냥 평균 치는 거고, 중앙값은 줄 세웠을 때 그 중앙값,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수학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글로써 표시를 해드릴게요. 평균값이 아니라 중앙값을 보라고 하죠. 왜냐하면 평균값은 극단값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확 끌어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을 봐야 내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퀄리티를 누릴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중앙값까지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내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은, 속도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CS 속도가 있고, 두 번째가 입출고 속도가 있다. 한국인이고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담당 CS 배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 구매 등이라면 이 포인트는 크게 상관없다. 만약에 중국 사입과 관련된 배대지를 찾으신다면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입출고 속도인데, 출고 속도는 제가 볼 때 큰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입고 속도가 가장 큰 문제고, 평균값과 중앙값을 숫자로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지, 평균값과 중앙값을 이해해서 누가 들어와도 동일한 퀄리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을 조율해 놨는지,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좋은 배송대행지를 찾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에 이제 직면했었어요.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는데 인력을 늘려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병목 형상에 대한 책들 보면은 공장이 커지는데 사람을 고용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느려지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어요. 인력은 늘었는데 속도는 오히려 늘어지는 기현상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써주셨던 분들은 아마 느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물건을 입고 받는 거. 실제로 저도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더 개선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나왔던 결과인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이랑 중앙값 둘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정이라든가 외부 요인이 맞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좀 지연이 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마 이 수치들을 보셔도 크게 이해는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입을 전문적으로 하는 배대지들은 이 물건이 머물렀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숫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깊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결론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택배가 창고에 도착하고 다음날까지는 거의 대부분을 다 입고 잡아요. 그 다음날 점심때까지는 어떻게든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경향성을 봐주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평균값, 중앙값 둘 다 줄어들고 있죠. 이게 한 자릿수로 들어왔는데, 한 자릿수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주변에 빠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예요. 택배가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입고가 잡히는 그런 느낌이라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커트라인이 꽤 높은 편에 속하는데 빠르다라고 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서비스를 줄였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서비스는 늘었죠.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에 되게 좀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다만 걱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국은 춘절이라든가 쉬는 날을 좀 길게 쉬시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 사이클을 더 돌려봐야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평균값이랑 중앙값 두 개 고려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물건은 그날 잡거나 혹은 그 다음 날 내로 어떻게든 다 잡는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업체는 꺼지는데 속도는 훨씬 빨라지는 제가 원하는 그런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서비스를 줄인 것도 아니고. 보통 배대지 추천해달라고 하면 다 비슷하다고는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게 맞다고. 잘 생각해보면은 분명히 디테일한 게 달라요. 아까 전에 제가 돈가스를 예로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 돈가스라는 틀은 비슷할지어도 디테일이 다르죠. 맛집에 대한 지도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탑클래스라는 그런 이야기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입고가 빠르게 관리가 되는 배송대행지를 추천받고 계시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중앙값과 평균값에 대한 목표치를 지정해 놓고 그거를 한마음 한뜻으로 지킬 수 있게, 직원들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게 시스템을 짜는 곳은 저희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만큼 개발과 시스템에 신경 쓰는 곳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솔루션 측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과장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었어요. 너네 개발 요청 겁나 많아서 배대지 중에서 제일 힘들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저는 요청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통깨치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 힘들죠. 근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사이점은 배대지입니다. 거의 6에서 70% 이상 분들은 사업자 통관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이제 만족하고 있고, 비용 구성도 단순하게 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많이 바꿨어요. 제가 방고 기질이 좀 강한 편이라서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포인트들을 점점 이제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세에 몰아가지고 CDPL, 특송사, 포워딩 세 곳에 다 오픈하게 됐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증 시스템이랑 전담 시스템 이제 강화해서 차차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하나 할게요. 스노우보이라는 닉네임이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차가 되어서 이제 겨우 밥값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구매 대행할 때는 암흑기 같았거든요. 정말 미래가 안 보였었어요. 모여둔 돈은 다 까먹고 있지, 부모님은 괜찮냐고 하시는데 뭐 괜찮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니까. 그렇다고 지금 다시 직장으로 가자니 답도 안 보이고, 이제서야 좀 눈덩이가 좀 굴러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요즘에는.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되는 영상을 좀 많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덩이도 같이 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배송대행지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